농산물을 만드는 사람도, 농산물을 파는 사람도, 그리고 농산물을 사는 사람도 서로 욕하고 미워하는 걸 우리는 너무 자주 본다.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서로 못 죽여서 안달인 거지?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농사짓는 콘타디노입니다. 오늘은 매우 위험한 주제를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싸우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난하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순수하게 궁금해서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2주 동안 고민했던 이야기입니다. 자료를 준비하고 분석하면서 조금씩 가까이 갈수록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본 영상을 공개하기에 앞서 먼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서로 이해를 위해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작성하신 어른의 품격 있는 댓글은 진심으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공격적이고 근거 없는 비판, 비방 댓글은 확인이 되는 대로 삭제할 예정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무겁고 힘든 논란의 소재를 나름의 분석을 통해 저의 시점에서 담담히 그리고 날카롭게 이야기해 나가보려 합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KBS 시사 창이라는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북한 인권, MZ세대, 금융, 경제, 농업, 유통 등 수없이 많은 주제들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중 농산물 가격에 대한 의문은 자주 등장하는 단골 소재이기도 한데요. 2020년 농산물 가격의 비밀이라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흥미로웠고 유통업계에 있으면서 공감이 많이 가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기에 충분히 이해가 가는 영상이었습니다. 이번에 준비하면서 확인을 해보니 2022년 12월에 동일한 주제로 조금 더 깊숙한 내용까지 파고들어 방영을 했더군요. 해당 영상을 간략하게 추리고 정리한 자료를 유심히 보시면 유통 과정에서 발생된 괴리에 대해 놀라시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다만 누구 하나 문제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거대한 그림자가 뒤에 보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도 이 그림자를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빠른 이해를 위해 복잡한 계산 옵션은 제외합니다. 기준은 딸기 600g을 한 팩으로 유통 흐름에 맡겨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 시기, 생산지 등 이런 걸 제외하고 간단하게 만들어서 서로의 입장을 볼 수 있는 그림을 찾았습니다. 시사기획 창에서 방영된 이미지에 가격과 이윤을 붙여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딸기 농가는 열심히 포장해서 가락시장으로 출하합니다. 경매장으로 입고된 딸기는 경매사의 중간 과정을 거쳐 중도매인과의 가격 합의를 진행합니다. 경매가 완료된 후 도매법인은 4%의 수수료를 제한 9,600원을 농장주에게 입금합니다. 중도매인은 1,400원을 4%인 수수료를 포함해 도매법인으로 입금합니다. 여기서 도매법인은 8%의 수수료를 합법적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이야기 드리지만 경매사는 도매법인의 일반 직원입니다. 중도매인은 이제 분주하게 물량 배분을 하고 주문받은 곳에 연락을 돌립니다. 자신의 이윤 20%를 붙이고 대형 과일가게에 딸기를 넘깁니다. 대형 과일가게 사장님은 12,480원을 중도매인에게 입금합니다. 딸기가 도착했을 때 이미 2, 3일이 지났기 때문에 상태가 이상한 녀석들이 눈에 보이는군요. 폐기와 함께 발생된 손해를 계산을 해서 과일가게 사장님은 물건의 이윤을 25%로 책정합니다. 이때 개인마트 사장님이 대형 과일가게에 방문해서 물건을 보시고 구매를 해갑니다. 개인마트 사장님께서 15,600원을 과일가게로 입금합니다. 먹음직스럽게 포장을 해서 마트 과일 코너에 진열을 합니다. 그리고 가격표를 부착합니다. 25%의 마진을 붙이셨네요. 자, 동네 아주머니는 19,500원이라는 금액으로 딸기 600g 한 팩을 구매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뭔 개소리야! 제가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나 싶으시죠? 분명 판매 유경험자 입장에서 이야기해드리면 100% 맞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농업인은 9,600원에 도매법인에 넘겼지만 최종 소비자의 손에 닿을 때까지는 19,500원이라는 유통의 마법이 벌어집니다. 이게 과연 딸기만 그럴 거라 생각하십니까? 수입 제품, 공산품 모든 것이 유통 단계를 몇 단계에 걸치냐에 따라 생산자와의 갭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대부분이 간과했던 알맹입니다. 딸기 한 팩에 785원의 수수료가 발생되어 도매법인으로 흘러갔습니다. 눈을 크게 뜨세요. 이제 가려진 그림자를 수면 위로 끌어올릴 겁니다. 최근 일주일간의 딸기 거래량을 농넷과 카미스를 이용해 확인합니다. 일주일간 딸기 거래량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계산기를 굴려봤습니다. 일주일간 약 31억 원이 나왔군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단순하게 사주로 계산을 하면 한 달에 120억의 수수료가 예측이 됩니다.
이건 도매시장에서 딸기 한 품목에만 이야기 드린 겁니다. 다른 농수산물, 수입 농수산물 등 모든 도매시장을 흘러가는 거래를 다 합쳐보면 어떨까요? 거기까지 자료 확보를 하지 못했지만 엄청난 금액일 거라는 걸 방금 다들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도매법인들의 지주회사들은 사실 농업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농산물 도매법인과 지주회사라는 연관성 1도 없는 이 구조에 관해서요. 분명 운영비는 들겠지만 저기서 발생한 막대한 소득이 지주회사로 흘러 들어간다는 건 경제를 하나도 모른다 해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왜 농업 내부는 알면 알수록 이렇게 겁이 나고 무서울까요? 이건 정말 웃깁니다. 농업인하고 유통업자들의 싸움과 대립을 부추기고 있어요. 그 와중에도 피해는 애석하게도 최종 소비자만 보는 것 같군요. 제가 지금 뭘 본 거죠? 아마 이번 영상을 계기로 엄청난 반발과 함께 욕을 하시는 분들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 자료를 선별하고 영상 제작을 위해 분석을 할 때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저도 예비이긴 하지만 농업인 이상 농업인의 피해가 크다는 생각을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깔고 색안경을 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을 파악하고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제일 큰 피해자는 소비자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건 왜일까요?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소비자가 등을 돌리는 일이 생기면 농업인이나 유통하는 분들이나 그 충격파는 복구하기 어려울 만큼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잊지 않고 꼭 기억하려 합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똑똑해지지 않으면,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유튜브로 농사짓는 콘타디노였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